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우리의 연휴 기간 사이에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뉴스 등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온도 변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온도도 바뀌었죠. 고용에 대한 우려감은 그래도 일부 톤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테마를 자극할 만한 섹터, 테마 뉴스 또한 쏟아졌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차분히 점검하면서 또 6월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에서 들려왔던 소식들 점검해 보시죠. 체린 앵커 받아주시죠. 금요일 뉴욕 증시 고용지표 호조에 안도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3달 만에 6,000포인트 선을 탈환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날 5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긴장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결과가 비농업 고용자 수 13만 9천 명, 예상치를 아주 안정적으로 웃돌면서 잘 발표가 됐고요. 실업률의 경우에도 4.2%로 유지가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라는 안도감이 증시 초반 상승세를 지탱했습니다. 다만 그 안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0.2%에서 0.4%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연준의 이 고금리가 더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자극했고요.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10pp가량 폭등하면서 10년물 기준 4.5% 주요 저항선을 다시금 뚫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목별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간의 갈등, 아주 요 며칠간 전 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날만큼은 이들이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이 시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슈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간의 갈등, 타임라인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6월 3일이었죠. 머스크가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하원에서 지금 추진이 된 감세안을 두고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이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트럼프는 그에 대해 머스크 매우 실망스럽다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만약에 내 도움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당선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배은망덕하다라는 조금 더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요. 그러자 트럼프는 정부 계약과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종료하겠다. 머스크는 미쳤다. 조금 극단적인 발언까지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상당한 공방전이 오갔는데요. 일단 지금 상호 추가 비난은 일단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던 X 게시글들을 하나둘씩 지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간의 공방이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아주 강력한 복수 카드를 여전히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머스크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죠. The America Party라고 하는 정당, 그러니까 추후에 자신이 정치적 개입을 확대시킬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원이죠. 이 원전 확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겁니다. 원전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답이며 에너지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X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떤 카드가 있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각종 정부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관련한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워싱턴 포스트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기관들, 대표적으로 나사가 스페이스X를 대체할 기관들을 찾고 있고 그 기업들에 이미 연락까지 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로켓랩,
랩, 스토크 스페이스,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 개발 기업이죠. 블루 오리진이 지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로켓랩의 주가가 9% 폭등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주말 사이 나온 이 이슈를 소화하면서 시세를 이어가게 될지 아주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장에서였죠. 머스크 트레이드가 전멸했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불같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까지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원망을 사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6월 5일이었습니다. 14.3% 급락했고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는 206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 트레이드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ETF와 종목들까지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했는데요.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2배 추종하는 ETF 디렉시온입니다. 28.5% 급락했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국내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면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틀쉐어스에서 운용을 하는 건데 테슬라에는 롱, 포드에는 숏을 취하고 있는 ETF입니다. 27% 급락을 했고요. 그 밖에도 팔란티어 2배 주종 ETF가 15%, 그리고 로켓랩을 들고 있는 데스티니텍 ETF가 12.7% 폭락하는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전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5시간 전에 가장 최신 뉴스를 찾아봤더니 N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화해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힌 것까지가 가장 최근의 뉴스가 되겠고요. 만약에 두 사람이 화해를 하지 못한다면 일론 머스크 CEO 그리고 테슬라 주주들 아주 큰 불이익을 지금부터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6월 12일 로보택시 출시일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욱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날 정규장에서의 흐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급락을 했었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이날은 그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3.7% 상승을 했고요. 가장 특징적이었던 또 하나의 종목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는 그보다도 더 높았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부진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5%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브로드컴의 실적을 통해서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1.2% 올랐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구글의 주가도 3%대 강세였습니다. 검색 시장 안에서 5월 점유율이 89%대를 지켜냈다,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 축소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구글이 AI 기능을 접목시킨 이후로부터 그 점유율 축소의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긍정의 포인트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1.6% 올랐습니다. 이제 이번 주죠. WWDC가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AI, 특히 소프트웨어 중점으로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팔란티어 전일 7% 급락한 이후에 이늘은 6%대 기술적 반등이 동반됐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미국의 드론 기술력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담겨 있었고요. 조비와 아처 등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7에서 8%대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행정명령 안에 양자 암호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키퀀텀이 18%대, 그 밖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함께 시세를 냈고요. 마지막으로 서클 인터넷은 30% 가까이 이날도 이제 IPO 이튿날이었는데요. 첫날 장중한 때 200% 넘게 폭등하는 등 아주 시세가 좋았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함께 올랐다라는 특징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오늘 국내장 어떻게 소화해 보면 좋을지 민영 앵커 받아주시죠.
지난 목요일장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추가된 뉴스들 정리해 나가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1% 내외 상승을 또다시 이어갔었던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또 아시아권 내에서도 한국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요소가 되고 있죠. 환율이 하락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호조로 인해서 상승 종목 개수가 그 전 거래일에 2,000개가 넘어갔었고 이날도 1,580여 개 정도 됐습니다. 다만 장중에 코스피 보면 급등했다가 그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흐름으로 일부 반납하는 형국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연휴를 앞뒀기 때문에 끝까지 그 강한 우상향보다는 약간의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요. 섹터별로 돌아가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했던 것 중에 하나 IT 서비스단이었죠. 네이버, 카카오 등 눈에 띄는 흐름, 일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한 시세가 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3% 상승, 정말 못난이 대표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올라서는 흐름이 있었고요. 카카오도 6% 이상의 상승세. 최근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요소로 인해서 카카오 그룹주의 강세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지주, 지역화폐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업종 지수가 강하게 올랐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반등도 반가웠죠. 그동안에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LG엔솔 등이 못난이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이들의 강한 시세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도 추가 상승을 기록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각 섹터의 대장주들의 시세 여전히 유지가 됐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 요소가 더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날도 그 전전날도 그 전전전날도 말씀드렸던 원전 르네상스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이즈처럼 여겨졌었던 체코 본 계약 최종 서명 소식이 전달되고 이날 또 한 번 상승세를 기록했죠. 두산에너빌리티 지치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7%의 급등 흐름을 목요일 기록했고요. 한전산업과 한전기술 등도 말 그대로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12% 혹은 19% 정도의 오름세였죠. 목요일장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그 가운데 눈에 띄었던 삼성생명 관련한 얘기 넘겨보겠습니다. 자, 보험 업종 지수가 꽤 강하게 치고 나가는 최근이었었는데 이날 일종 차트 보시면 보험 업종 지수가 갑작스럽게 폭등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삼성생명법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날 삼성그룹주 전반의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서도 유리기판 이슈가 있었던 삼성전기의 8% 상승 그리고 삼성생명이 10%의 급등, 11%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삼성물산 역시나 그 영향 속에 7%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 보험업종 지수 내 삼성생명이 이렇게 유독 강했던 이유는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이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되고 보유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이 20조의 주식 처분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처분해서 들어오는 현금을 주주 환원에 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로 연결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주가
주가가 급등으로 움직임을 보였고요. 어찌 처리될진 모르나 한 번씩 삼성생명법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 삼성생명은 확실하게 급등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와 늘 연동돼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 등이 맞물리며 삼성물산의 주가도 함께 내달립니다. 언제나 이런 패턴이 한 번씩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주목도가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보험에 대한 얘기였고요. 연휴에 대한 요약은 앞서 체린 앵커가 자세히 잡아주셨는데요. 또 간략하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완만하게 좀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월요일 런던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인데 베센트, 러트닉, 그리고 무역대표부 그리어까지 참석하게 됩니다. 주요 인사가 다 온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협상에 좀 기대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자동차 3사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을 잠정 허가하는 움직임 도 나왔죠. 불편했던 미중 관계 이슈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우호적인 뉴스였습니다. 다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 요인이 상당히 불편했죠. 인사나 세제 개편안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고요. 머스크는 배응망덕한 트럼프는 머스크가 미쳤다라며 굉장히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일정 부분의 반등을 보이긴 했습니다. 상승폭은 급락 대비해서는 그리 크지는 않았죠. 일단 통화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 통화할 거다, 화해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백악관 측에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일단은 답변한 상태죠. 자, 웨드부시는 일시적이긴 하나 악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는 예상보다는 괜찮았죠. ADP가 부진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올라가며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었는데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을 상회한 점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단 고용 데이터가 그래도 괜찮은 것을 보자. 일론 머스크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고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네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등장했다. 이 정도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이슈가 가장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네요.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6월 2일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다음 주에 이제 드론 추가 규제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났다는 점을 지난주에 저희가 짚었던 바가 있었죠. 드론에 대해서 드디어 결과적인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이후에 드론에 대한 시각 자체가 꽤 많이 바뀌었죠. 러우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것이 바로 드론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사상자 70% 이상이 드론으로 인한 피해였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성비 방산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갔습니다. 탱크나 장갑차 이런 쪽보다는 드론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타격을 줬다라는 것을 러우 전쟁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 AI 무인 시스템에 대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드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뭇 달라진 요즘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과 초음속 항공, 비행차에 대해서 행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드론 위협에 대응하겠다.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미국 드론 우위를 확보하겠다. 자, 미국산 드론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외에 미국 내 드론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장거리 자율 배송 등에 대해서 드론을 훨씬 더 산업적 육성의 의지를 갖고 키우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고요. Unusual Machines 역시나 13%의 폭등이었습니다. 레드캣 홀딩스, 암바렐라, 세이프프로, 에어로바이런먼트 등의 드론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이 있었고요.
수직 이착륙기 eVTOL이라고 하죠. 통합 시범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비행차를 조기 상용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버티컬 에어로 아처 에비에이션, 조비 에비에이션 등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이런 드론과 eVTOL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고압력 배터리의 성능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엠프리어스 테크놀로지스 역시나 배터리 쪽 종목인데요. 배터리 스타트업이죠. 주가 급등세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이버 대응을 하고 양자 보안을 구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키퀀텀, 퀀텀 컴퓨팅, D-Wave, 아이온큐 등의 양자 쪽의 종목들까지 올랐죠. 어찌 보면 이 행정명령 하나에서 보여준 미국 내 테마주들의 급등도 국내 테마의 어쩜 오늘의 단기 답지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eVTOL 혹은 양자 관련주들 오늘 시세적으로 어떤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시죠. 자, 드론 관련주 넘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구분하는 게 에이럭스,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온테크, 웨이비스, RFHRC, 하나 시스템, i3 시스템 등등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여기서 LIG, 넥스원 등등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드론 관련주들 내용 참고해 주시죠. 자,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시장 측면의 섹터나 조금 더 국지전으로 테마를 바라볼 것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AI 반도체, 그리고 AI 첨단 산업의 경쟁을 위해서 안정적 에너지원, 원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이 로봇이나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포함되는 히토류, 거기에 배터리, 그리고 즐거움 측면에서는 미적인 외양을 가꾸는 아름다움에 투자하는 미와 관련된 종목군들, 아니면 우리의 즐거움을 가지고 올 엔터나 콘텐츠, 이런 예술 분야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한 내용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신세계 그룹이 화장품 사업을 더 강화한다라는 얘기, 영국 등에서 부츠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너무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보도 등이 주말 사이에 쏟아졌었고요. 로봇을 돌리려면 혹은 eVTOL이든 아니면 드론을 돌리든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우주, 항공, 우리가 꿈꾸는 모든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자동차 등에도 다 히토류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원전 AI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쪽 스토리가 계속 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은 또다시 원전 얘기입니다. 지겹도록 하고 있는 원전 얘기. 뉴스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매매 전략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EU에서 원전 확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연간 600조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10개 대형 원자로 배치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영국에서 신규 원전 투자를 늘리겠다. 일본에서도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걸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급등도 10%로 나타났어요. 에너지 탐사센터 개소 뉴스, 좀 개별적 뉴스긴 합니다만, 이러한 AI와 탈세계화의 상징으로 원전이 떠오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한 추가적인 뉴스 잠시 후에 하나 더 짚어볼 거고요. 테마단으로 가볼까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드론, 양자, eVTOL. 앞서 드론 관련주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여러 섹터 순환이 돌고 있고요. 조금 더 주말 사이에 뉴스가 많았던 쪽을 본다면 가상자산과 지역화폐가 되겠습니다. 자, 알래스카 LNG 매장에 대해서 한국 대표단이 다녀와서 잠재력이 좀 있다라는 확정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LNG 밸류체인, 특히나 강관, 본행제 이런 쪽이 영향을 받을지 보시죠. 왜냐하면 이쪽이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 관련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협상 카드로서 조선 LNG 이런 쪽이 주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SNS 등을 통해서 동성화이텍과 같은 본행제 쪽 기업들의 뉴스도 꽤 많이 나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엔터요. 우리도 알고 있던 뉴스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 번 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K-팝 복귀 신호다. 무엇이? 바로 텐센트에서 SM의 지분을 인수했던 점을 갖고 얘기하네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 했었죠. 텐센트가 SM 지분 9%를 가져가는 것이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 혹은 중국에서 엔터 산업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짚기도 했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하이브가 베이징에 지금 현지 법인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점과 방탄소년단 이제 내일 그리고 10일 각각 이제 비와 슈가까지도 끝까지 이제 다 제대를 하게 되면 완전체로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같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한한령 해제를 가정해 볼 경우 연간으로 35% 연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네요. 원전과 각종 테마를 자극할 뉴스들 그리고 엔터에 대한 더해진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원전에 대해서 앞서 추가적인 뉴스 하나 더 전달드린다고 했죠. 단독 뉴스긴 한데요. 한수원에서 미국 원전 해체 시장에 도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전 사용 연한 끝자락에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용지를 철거하는 활동을 바로 원전 해체라고 하죠. 해체 준비 과정부터 철거, 용지 복원 절차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원전 해체 작업은 진행이 됩니다. 보통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조 정도, 기간은 15년 정도라고 하네요. 자,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영구 정지 원전은 204기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해체된 원전은 21기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이 원전들을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산업에 한수원이 뛰어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다만 우리도 트랙 레코드가 필요합니다. 원전 해체 경험이 아직까지는 전무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던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시각 등 나오고 있네요. 원자력 밸류체인은 자주 보여드렸었고요. 그 가운데서 해체와 관련된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 BHI, 태웅, 우진엔텍, 우진, 위드텍,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기존의 원전 관련주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해체 쪽에 조금 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종목들 따로 한번 분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전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테마단을 자극하는 뉴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시 부양 혹은 적극적인 재정책 내수 부양, AI, 신재생, K경쟁력, 정책주 등이 나오고 있죠. 배터리, K배터리 다시 충전의 시기다 이런 얘기도 꺼냈었기 때문에 배터리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요즘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나 각종 산업을 육성하는데 일단은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특히나 로봇 배터리 이슈가 언제든 또 배터리단에 자극할 수 있는 뉴스가 될 텐데요. 아직 섹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업황 회복 기대가 낮기는 합니다만 이런 쪽 뉴스가 쌓일 때 조금의 센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중요해 보이는 내용은 적극적인 재정책과 내수 부양 의지가 되겠죠. 추경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 추경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안에 2차 추경 편성이 목표인 이재명 정부, 그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추경안에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테마 뉴스로 활용해 볼 때 코나이, 쿠콘, 웹캡시, 갤럭시아 머니트리, 유라클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관심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지난주 이미 상한가 혹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라서 상승 이후 일정 부분의
변동 역시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장은 김용범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가 임명됐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해시드 오픈 리서치,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 정책 규제 프레임을 다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가 미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주가 급등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관련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넣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의 불확실성 해소, 환율 하락, 외국인의 매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무차별적으로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정말 좋겠죠. 다만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 압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최근 2주간 8.5% 상승했고 26개 업종 중에 25개가 올라왔다. 압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압축의 기준으로 하나증권은 이렇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고점 대비 좀 낮아져 있는데 이익 사이클과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 부채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업종을 보자라며 반도체, 조선, 헬스케어, 소매, 유통단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AI로 또 축약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축약이라고 보기에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종목이 좀 많기는 합니다. 대선 이후에 신정부 AI 정책 방향인데요. 결국 AI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그것이 헬스케어에 접목돼서 의료 AI, 금융에 접목되면 핀테크, 교육에 접목되면 교육 테크가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의료 AI, 핀테크 등의 종목들 그리고 끝자락에 로봇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 뉴스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로봇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라던가 혹은 피규어 AI 로봇 종목, 로봇 기업의 로봇 가동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 등도 쏟아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로봇 뉴스를 너무 많이 전달드리는데 그에 비해서 로봇 시세는 아직까지는 강력하진 않아서 일부 종목 제외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로봇 관련한 이런 산업 보고서가 있었다 정도만 넣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하나증권에서 같이 넣었어요.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출범되고 디지털 자산의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 등의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보안이나 블록체인 쪽에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어서 관련한 밸류체인 앞서 나온 뉴스와 함께 같이 연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미중 무역 협상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시장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애플의 WWDC가 13일까지 진행됩니다. IPO 종목들 링크솔루션과 GC진흥 기다리고 있고요. 엔비디아 로젠블랙 기술 컨퍼런스 그리고 목요일이죠. AMD에서도 AI 행사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AI 관련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목요일에 또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지 관련한 이슈 나올 때 저희가 내용 잘 추적해서 전달 드릴 거고요. 15일과 16일 G7 정상회의가 있죠. 넘겨보겠습니다. 이 또한 의미가 있을지 추가적으로 봐야겠죠.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참여에 한국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 소식이 관련한 속보로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역대 가장 빠른 취임 이후 해외 방문 일정입니다. 11일 만이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이 있을지 일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결할 수 있는 섹터로 조선, 알래스카 LNG, 대북, 재건 이런 쪽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재건은 이 G7 정상회담에서 러우 전쟁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에 대한 관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또한 일단은 체크해 놓고 추가적인 내용들 조금 더 구체화돼 간다면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뉴스들이고요. 섹터 뉴스 미나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 쪽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AI 소프트웨어가 국내 증시에서 단 한 번도 관심을 못 받았던 섹터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테마단으로 움직이면서 단발성 이슈라든지 잠깐 좀 기간을 갖고 올랐다가 또 소외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일까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난 목요일 상승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이 대기업들의 주가도 3%에서 6%대라는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 이제 중소형주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코난 테크놀로지가 10%대, 솔트룩스가 12%대의 강세를 기록했고 이렇게 정규장에서 잘 상승을 해준 종목은 애프터마켓에서까지도 모두 다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특징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5%대의 강한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할 점은 중소형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고 수급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주가보다 이렇게 중소형단이 더 크게 움직였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1호 공약으로 AI 생태계 조성에 100조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적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그리고 2030년까지의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가 됐던 이벤트들을 쭉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선 2023년 9월에 과기부에서는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총 7,102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점을 확정 지은 바 있었고 2024년 9월에는 AI G3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혁신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이때가 이제 장기적인 목표가 명확해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올해 들어서는 이제 AI 중심 신기술 분야 사업 예산을 2,849억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는 1년 동안 예산 자체가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밀어주겠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고요. 이제 2025년 7월, 오는 7월에는 AI 국가대표 기업 선발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선발이 된다면 그 기업의 국가대표 개발 모델이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에서 스타트 라인이 확 끌어당겨진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정부는 산업계에서는 70%, 공공부문에서는 95%라는 AI 도입률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B2G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민간 분야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회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앞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AI 섹터인데 정부 주도 AI 산업 육성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를 유안타증권에서 최근에 또 보고서를 통해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중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먼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분야로도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B2G 사업을 통해서 초기 성과를 거두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는 지금 중소기업들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유안타증권에서는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와이즈넛, BI매트릭스 같은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이 B2G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장 중심에 있는데 그 이유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바구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2023년부터 2024년 초기까지가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급하게 상승을 했고 그때 기대감이 활발하게 불러일으켜지면서 주가도 폭등을 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소외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다시금 이러한 이슈가 터지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다시금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들의 지난 목요일 장바구니를 살펴보면 솔트룩스를 6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트룩스 쪽으로만 외국인들의 자금 84억 4,700만 원이 유입되는 모습 기록이 됐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장바구니를 살펴보시더라도 한결과 컴퓨터를 6순위로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기관들의 수급 37억 7,900만 원이 이 종목으로만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연계금이 445억 원을 투입을 시켰었고 외국인도 함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외국인은 솔트룩스 쪽으로 885억 원어치를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한결과 컴퓨터 쪽으로도 이렇게 수급이 번지고 있다는 양상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긍정적으로 상황이 잘 마련이 되고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테마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 허점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금감원에서 조사한 결과 3개 중에 1개 기업꼴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실적이 아직은 없다라는 점이 하나의 리스크로 잡힐 수 있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흔적이 아직 없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은 유의를 하시면서 기업을 골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관계자들, 업계 관계자들은 AI가 단순 테마 열풍에 그치는 패턴을 그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들이 진짜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만 이러한 주가 상승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기술력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지원 규모가 구조적으로 격차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거기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단순 테마로 그치지 않고 산업단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은 리스크 포인트로 유의를 해봐야 된다는 관점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점까지 짚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 어떻게 시작을 해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가장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모멘텀은 아무래도 오는 7월 AI 국가대표 선발일 겁니다. 그리고 선발 유형은 2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한국만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두 번째 기준은 기존 글로벌 모델을 활용해서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이 2가지로 지금 선발 유형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하는 점은 결국에 자체 모델 개발을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선발 과정 속에서 현재 대기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 정부가 밀어주는 것의 수혜가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 쪽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소기업들, 중형주들,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로는 대표적으로 LG, 네이버, NC소프트 등이 있고요. 솔트룩스와 코난테크놀로지도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 쪽에서는 업스테이지, 트릴리온랩 같은 기업들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고요. 일단은 이러한 수혜가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 쪽으로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솔트룩스와 코난테크놀로지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중소기업들 내에서도 자체 모델을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루시아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코난 LLM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미 공공기관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한 이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저하게 시장의 관심도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현재 B2G 매출, 그러니까 정보기관 쪽으로 보내고 있는 매출 자체가 64.6%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이었고요. 초기 시장에도 AI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짚히고 있고 이 B2G 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증권가의 코멘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유형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난 LLM을 이미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 5월에 LLM ENT11을 공개했기 때문에 추론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는 점. 그리고 딥시크와 비교를 했을 때도 추론이라든지 수학 벤치마크에서 성능 결과가 우위를 차지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겠고요. 2024년 신규 수주 잔고가 78.2%를 차지했는데 이게 다 B2G 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솔트룩스와 코난테크놀로지는 이번에 증권가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이었고 이제 한결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B2G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해 한컴피디아를 출시를 했고요. 한컴 어시스턴트를 중심으로 국회라든지 행정안전부 등의 AI 솔루션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한컴 어시스턴트 고도화 버전 및 한컴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결과 컴퓨터도 B2G 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을 시켰다는 차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AI 시대가 이제 개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도 지원이 마련이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또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분과 시장 전략 들려왔던 뉴스들 하나 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주말 사이에 고용은 예상보다 괜찮았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또다시 언급했고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 높은 상황이고 트럼프와 머스크는 정말 난리였습니다. 이 이슈 속에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돼서 시장이 되겠어? 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죠. 법적으로 무효화했다가 다시 항소를 했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겠는데 이거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이제 뭐 시장에서는 정점은 통과했고 이미 통과됐고 더 이상 나쁜 뉴스가 나와도 별로 악재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어질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증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뷰로서 여전히 우리 증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우리는 금요일 하루 휴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좀 살펴본다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런던에서 시진핑과 이제 무역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가 러트닉 그다음에 그리고 그리어 미국 대표부 그리어
등이 총출동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만나고 나면 뭐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 인물들이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관세가 무효가 되거나 트럼프의 영향력이 완전히 약화되기 이전에 뭐라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 변동이 네.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얼굴에 멍이 들은 것에 대해서 가늘박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베센트한테 맞았냐, 아들한테 맞았냐, 트럼프한테 맞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았었지만 어쨌든 좀 불편했었던 이슈는 둘세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매출 비중에서 정부에 팔고 있는 것이 엄청 많은데 너네가 다 차단시켜버린다 해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습이 좀 되고 있죠. 둘이 뭐 화해 모드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화해 모드보다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굳이 강력하게 충돌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분위기 정도 속에서 트럼프가 좀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상의 파국은 일단락이 났다라는 점 속에서 테슬라가 기술적 반등 정도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우리 증시는 허니문 랠리를 보이면서 일단은 정부가 하나의 방향성을 잡았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속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대야소가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전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되는 건 맞아? 라는 의구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뭘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되겠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장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속에서 어떤 정부 정책에 관련된 드라이브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추진 속도가 그다음에 의미가 과거에 대비해서 커 보인다라는 점. 또 하나는 삼성전자 위치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결국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역할론, 여기서 싼 거는 맞다라는 것으로 전제로 대응하십시오. 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과거에는 일주일 1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주일 기준으로 2조 정도가 들어오면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만에 2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 상대적 글로벌 타 국가 대비해서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단기 상승 폭이 크긴 하지만 순환매로 돌아갈 수 있는 테마 또한 상당히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굳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인 트레이딩 전략은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증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국 증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코스피의 강도가 꽤 세다라는 점, 지수에 대한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각 섹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의 안테나를 켜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지수가 강하려면 삼성전자 말씀 주셨다시피 이렇게 반도체 쪽이 힘을 더 받는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으로의 온기 확산이 더 강하게 나오는지 봐야 될 텐데 지난 목요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았지만 막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의 급등도 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반도체 쪽 소부장 아이디어 주신다면요. 네. 대선이 끝난 다음 날 제가 방송을 했었을 때 반도체 얘기를 저렇게 짜놓고 사실은 이제 이재명 당선인과 관련된 테마만 해놓고 이건 다음번에 쓰자라고 했는데 그냥 그날 할 걸 그랬다라는 후회를 좀 안타까운 네.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기관과 더불어서 반도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했었던 키워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주도주 플러스 삼성전자냐, 주도주 변화에 따른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올 거라는 것은 기저에 깔려 있었어요. 탄력도의 문제였지.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톤만 가느냐, 소부장을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지금 온기가 다양한 섹터로 확산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플러스 소부장 섹터를 함께 끌고 가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2달 동안 메모리 가격이 연속 20%, 연속 20%, 2달 동안 합쳐서 20% 오른 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20%, 22%, 그 다음 달에도 27%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무후무한 굉장히 기록적인 수치인데, 물론 그 이면에는 관세 싸움에 대해서 노이즈가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첨예화되기 전에 일단 지금 좀 사두자라는 선심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낸드 가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낸드 가격에 대한 주문은 원래 방향이 턴할 때 주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주가가 이제 낸드 가격이 떨어질 땐 더 싸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수요 단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낸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낸드 가격이 돌 때는 지금 주문 안 하면 더 비쌀 때 사야 되는 것 플러스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수요 단에 자극이 있기 때문에 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간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낸드 가격이 2달 동안 올라온 것 대비해서는 삼성전자가 너무 무거웠다라는 것은 일단은 기저 베이스를 깔고 시장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브로드컴이 좀 빠졌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았는데. 그런데 브로드컴은 사실 위치가 다르죠.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실적도 예상보다는 좋았는데 막 이유를 갖다 붙이는 약간의 단기적 세론의 뉴스로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3분기에 대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뭐 그것이 매출 가이던스가 38.1%로 전망 대비 아주 조금 낮아졌다. 78.1%로. 그런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브로드컴이 완전 끝났다, 꺾였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단기적 쉬어감이다 정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전에 앞서서 낸드가 좋았을 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테스, TCK, 그리고 좀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서는 파크 시스템즈랑 이오 테크닉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주가 괜찮고 여전히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수요일이었다면 제가 준비했었던 종목이 리노공업이었는데, 리노공업은 그 사이 또 올라버렸죠. 그 사이 또 올랐는데 다음번에 쉬면, 이번에 다음번에 쉬면 계속 뭐 눈여겨봐줘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스트 소켓에서 자기의 경쟁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HBM 봐야 돼, 뭐 소켓 봐야 돼, 온디바이스 봐야 돼, 뭘 봐야 돼, 이런 고민을 할 때 뭐가 되든지 간에 테스트 소켓은 여전히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자기의 매력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제가 리노공업을 말씀드리려고 했다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갈 때, 그 다음 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갈 때 지금 시장 분위기라면 덩치 큰 놈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서 코스닥에서는 시총의 덩치가 큰 녀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이, 외국인이 들어올 때 먼저 좀 탄력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 제가 사실 리노공업을 앞단에 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성장성의 투자의 키워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출 전망이 3천억 정도 규모로 보여지는데, 지금 신공장 투자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매출 규모가 3배까지 키워질 수도 있을 만한, 파이를 키울 수 있을 만한 공장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 리노공업도 함께 플러스 알파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전에 그 테스랑 뭐 TCK, 파크 시스템즈를 말씀드렸을 때 원래 앞단에서 가야 될 게 유리기판인데 생각보다 조금 너무 무겁게 움직이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아마 테마와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날부터 유리기판이 올라갔어요. 그날 뭐 피롭틱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날부터 가더라고요. 뭐 그날 근데 안 가는 게 아쉽다. 그래서 기판은 그냥 그런 정도로만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여전히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유리기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다 아시는 종목이죠. 피롭틱스, YC캠, 뭐 SKC, SKC가 좀 무겁습니다. 상대적 경쟁력에서 SKC가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갈 길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피롭틱스, YC캠은 자기의 뭐 이거 주가 밸류가 지난주 목요일에 확실히 나타났죠.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기가 이것과 관련돼서 좀 움직임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난 목요일의 시그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관련 이슈가 있었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유리 기판과 관련돼서 글로스코 기판이냐, 그 다음에 인터포저냐, 뭐 이런 것들인데 양쪽 날개를 일단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부산 사업장에서는 파이어 라인이 지금 원패스 라인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 반도체 공장은 여기서 웨이프 공장 크게 투자, 식각 공장 크게 투자, 뭐 이렇게 해서 등착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장비 한 대씩 넣어놔갖고 한 번에 쭉 라인을 파이프 라인으로 했다가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비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대씩 넣어놓고 완성 생산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게 되면 똑같은 것을 계속 복사해서 늘려나가겠다는 뜻이니 지금 리스크에 대한 완화, 리스크를 최소한 공장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목요일 날 움직였던 점이 눈여겨볼 수 있던 정보시 이제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종목이었죠. 가온칩스가 치고 나갔는데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되면 나올 법도 하다라는 것과 제 개인적으로는 파운드리가 아니더라도 에이식 반도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 글로벌 트렌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브로드컴이 지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최고가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에이징랜드까지 눈여겨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관련주 혹은 유리기판 그 외 반도체 소부장 각각의 위치나 의미 좀 파악을 해봤고요. 유리기판 쪽의 YC캠 같은 경우는 EUV 소재 린스라고 하는데 이쪽 관련해서 모멘텀도 하나 추가가 된 만큼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전 얘기 차장님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 저희 정말 많이 했는데 많이 해도 원전 뉴스가 계속 주말에도 막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뉴스케일 파워 또 10% 급등했고요. 원전주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뭐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는 미국이 중국 원전 설비 수출 금지하겠다. 네. 그러니까 막 다양한 각도로 막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중국 원전이 붕괴된다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 원전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제품을 쓰던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미국 원전이 경쟁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MR은 별도로 두고요. 우리나라 원전은 어떠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BHI와 그 외 원전주들은 별도로 보셔야 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의 이슈와 플러스 알파가 돼서 나만의 랠리를 보여준 것이지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간 것을 원전주들이 갔다라고 한다면 그 외 소외되었던 원전주들의 테마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다. 이 종목들은 아마도 체코와 본계약 체결에 움직일 것이다. 네. 했는데 그 움직임이 지난주에 출발이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체코와 체결이 되었죠. 이것이 셀온의 이슈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는 아닙니다. 4개인가 국가를 제하고 나서는 전부 다 탈원전을 폐기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원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EDF가 계속 딴지를 걸겠죠. 하지만 체코가 왜 한 박자 빠르게 본계약 체결을 해버렸을까요? 더 딴지 걸기 전에 프랑스 기업이 아무리 거기서 우리랑 협력 관계 좀 해보자라고 하더라도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은 한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에서 확실히 뛰어나다는 점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유럽 입장에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수주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동시 수주를 받아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수주를 따내면 왜냐하면 핵 이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실질 사업은 우리나라가 한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는 가던 말이고 그 외의 종목들의 시그널이 지난주 목요일 날 출발 시그널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한전 기술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원전은 과거에도 중소형 집단이 움직일 때 대장이
바뀌면서 계속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같이 하되 이번에 한전기술 차례가 오지 않았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엔텍, G2파워 눈여겨보시라. G2파워는 지분의 일부를 이제 그 사모펀드에다 넘겼잖아요. 이것이 주가가 고공권에 있을 때는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버린 이슈거든요. 바닥권에 있을 때는 신규 자금이 들어온 이슈입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왔는데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 이슈가 하나 있고 지금 건물 일체형 들어가는 태양과 관련된 사업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위치와 사업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전기술, 우진엔텍, G2파워 눈여겨보실 수 있는 지금은 이슈의 끝이 아닌 종목군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다음 마지막 오늘 유망하게 보시는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쪽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앞서 저희도 브리핑에서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이사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관련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하나 포함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물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테마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할 만한 테마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아침에는 뭘 소개해드려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었거든요.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임명을 했죠.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경제와 금융에서도 뛰어나신 분인데 특히 가상자산 이쪽 투자자 쪽에서는 거의 싱크탱크다라고 이제 잘 알려진 유명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정책실장이 이분을 세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증권형 토큰 STO 관련돼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양당이 동시 추진하려고 했었던 정책이었는데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분을 정책실장으로 앉혔다라는 것은 이쪽에 대해서 가속도를 내겠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까요? 비트코인과 차이점? 뭐 해주세요.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자산으로 쓰시는 분이 있나요? 비트코인으로 자동차 사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려고 비트코인 사지 않으시잖아요. 투자자산으로만 쓰시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실물 자산과 1대1 매치가 돼가지고 이제 거래로서 디지털 화폐로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화폐인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과 STO는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STO라는 것은 증권을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 정부가 앞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빠른 박자로 이것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고 저도 우리나라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 정책실장이 임명됐다라는 것 그리고 글로벌 시장 트렌드가 이쪽으로 방향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가상자산으로 사야 돼?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블록체인으로 기반화된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자체만으로도 약간 등기화된 효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부동산을 사면은 등기를 따로 해야 돼서 네. 돈을 주고 나서 이것이 내 거라는 증명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암호화된 화폐로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걸로 거래한 것만으로도 내 자산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방향성이 빨라질 수 있겠구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과거 발행 이력도 있었던 종목들, 위메이드라든가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화폐 체계, 디지털 화폐와 관련돼서는 한국정보인증, KCT, 한네트, STO도 함께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핑거, 서울옥션, 아톰 등 오늘 주말 나온 이슈와 관련돼서 오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까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시장과 호흡하는 테마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주말 사이에 더해진 소식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야로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STO 이쪽을 살펴보자 말씀 주셨네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